더셈정리 배운 거 기억나시죠? 네, 더셈정리 배운 거 좀 써볼게요. 그거 가지고 이거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교육과정에 뭐 정식으로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더셈정리 이용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게 좀 있다는 거 확인 좀 해보고 갑시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교육과정에 직접 언급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뭐 교육청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사설에서 가끔 낼 때가 있어요. 나중에 적반에서 쓰시게 될 일이 있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사인의 덧셈정리 먼저 써볼게요. 어제 그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거 다 외워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외워왔나요? 알았습니다. 다 외워왔다고 하니까 기쁘네요. 예. 혼자 해결하겠습니다. 이제 좀 기다려주시면 나옵니다. 이미 외우고 있는 학생들도 이걸 한 번 더 써보세요. 안 보고 쓰시면 좋을 것 같죠? 예. 다 썼나요? 자, 편의상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이라고 하고 요 4개의 식을 적당히 가공하면, 그러니까 사실상 덧셈정리인 거죠. 네, 적당히 가공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식하고요 2식을 더해보세요. 그럼 얘네 없어지죠. 이거만 2배 되죠. 얘 더하기 얘가 되죠. 그 양변을 2로 나눠서 좀 반대로 써볼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1식과 2식을 더하는 것을 2로 나눈 식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이렇다는 걸 할 수 있죠. 맞아요? 네. 이제 나중에 적분 배우시면 그 적분에서 보통 어려운 적분이 뭐냐면 두 함수의 고배 형태의 적분이거든요. 근데 두 함수의 고배 형태의 적분을 하는 기본적인 패턴이 어떻게든 합도는 차로 고치는 것 하고 치환적분 하고 부분적분인데 이 순서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먼저 생각한 풀이가 떠오르면 그게 제일 쉬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으로 가는 것보다 합도는 차로 고치면 더 쉽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고배 형태가 합의 형태로 고쳐지고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적분해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공식이다. 얘를 이제 곱을 합도는 차로 고치는 공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교육과정에 있던 내용인데요. 지금은 정식으로는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공식을 몇 개 만들 수 있겠습니까? 4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1식에서 2식을 빼서 2로 나눈 것도 만들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좌변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30과 40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똑같이 더해서 2로 나누고 빼서 2로 나누면 공식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공식이 나오고요. 이것 자체는 뭐 반드시 외워야 한다 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관심 있는 친구들 외우시고 학교들한테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이어서 외우는 노래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이거 혹시 외우는 방법 알고 있는 학생 있나요? 없나요? 이거 외우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면 학생들이 다 웃던데 웃는 이유 잘 모르겠어요. 네. 저 학교 다닐 때 제 수학생이 알려주신 건데 좀 웃길 수도 있어요. 알겠죠? 아무튼 기억이 난다는 게 중요하죠. 네.
신코는 신프신반 이렇게 외우거든요. 코신은 신마신 반, 코코는 코프코 반, 신신은 마코마코 반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반응이 되게 미적지근. 어우씨 저렇게 하는 안 외우겠다 이런 반응인데요. 예. 나중에 학생들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 뭐라 그랬죠? 선생님 외우셨던 거 있잖아요. 웃긴 거. 예. 이사한테 다시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필요해서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져요. 잘 안 외워져서 물론 더 설명이 4개 써가지고 금방 만들 수 있는 공식이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필요하면 만들어 쓸 수도 있겠는데 기억해서 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드리죠. 신코는 신프신반, 코신은 신마신반, 코코는 코프코반, 신신은 마코마코반 이렇게 외웠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외운 걸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2번에서는 합 또는 차를 곱으로 고치는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답은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프로젝트는 안 적고. 알겠죠? 네. 자, 곱을 합 또는 차로 고칠 수 있다면 합 또는 차 역시 곱으로 고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관점에서 보는 건데 사실상 그냥 이거의 역산에 불과해요. 역산에 불과해서 여기 이미 합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이쪽 곱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니까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라서 여기를 A로,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라지 A로, 그 다음에 알파 빼기 베타를 라지 B로 치환해서 1번식 같은 경우, 첫 번째 나온 식 같은 경우에 저거를 sin A 더하기 sin B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걸 연립방 정식으로 풀어내면 알파는 뭐가 돼요? 알파는 2분의 A 더하기 B가 돼요? 그죠? 네. 그럼 베타는 2분의 A 빼기 B가 될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좀 한 줄 아래에 적을게요. 거기에 맞게끔 고쳐야 되고요. 근데 얘는 그렇게 쓸 일이 많진 않아요. 합 또는 차를 굳이 곱으로 고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알겠죠? 네. 곱을 합차로 고치는 이유는 적분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거하고 동일한 식입니다. 다른 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외우는 방법이 있었어요. 얘처럼. 얘도 웃겨요. 신프신은 두신코, 신마신은 두코신, 코프코는 두코코, 코마코는 마두신신. 이렇게 외웠었죠. 지금 여러분들 큰 관심이 없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이걸 이제 어설프 외워가지고 여기 2분의 1과 2를 혼동하는 친구도 많았어요. 그래서 2분의 1 들어갈 자리에 2를 집어넣는다든지 2가 들어갈 자리에 2분의 1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친구도 많았는데 저는 그래서 혼동이 돼서 어떻게 외웠냐면 얘도 2로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으면 2를 곱하고 안 나눠져 있으면 2를 나누고 뭐 이러면 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외워두시면 나중에 쓸 일이 있긴 있는데요. 제가 그걸 얘기할 때쯤이면 이미 잊혀져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냥 이 공식의 존재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죠? 예. 삼각함수에서 곱을 합 또는 차로 고치는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고 합 또는 차를 곱으로 고치는 공식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 존재만이라도 일단 좀 1차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실험 안 하셔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탄젠트 x가 주어져 있을 때 sin 2x, 코사인 2x, 탄젠트 2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납니까? 어제 배운 내용인데? 200억 공식입니까? 탄젠트 2x는 200억 일 텐데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뭘 정리했냐면 이거 했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탄젠트의 2분의 세타가 t일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구하는 건 그죠? 예, 그냥 2분의 세타 대 세타 나온 거고 세타 대신 2세타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탄젠트는 쉽게 만들어지고 코사인은 좀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사인은 코사인과 탄젠트만 구하면 그냥 둘이 곱하면 되니까 별 문제 없이 해결된다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러한 변형 자체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다고 했죠? 그냥 탄젠트 이용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 쓰시면 쉽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해당한 예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그냥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해보죠. 그러면 탄젠트 2x는 뭐가 돼요? 뭐가 되냐 얘들아? 1-4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그죠? 이게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까는 길이, 그러니까 아까는 그러니까 양의 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별 고민이 안 되는데 음의 값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도형을 했을 때 사인과 코사인을 보고 결정할 수 있겠어요?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식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몇 선면 강인지 알 수 없다. 네, 식으로 하는 게 더 소위 편할 것 같네요. 그죠? 길이로 하면 부호가 좀 혼동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젠트가 음수가 나온 이유가 코사인이 음수이기 때문인지 사인이 음수이기 때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가 합성할 때 탄젠트의 부호를 연산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 사분면의 각을 판별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서 탄젠트 값이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판정이 안 되는 느낌인데 근데 아마 코사인이 음수일걸요? 아마 코사인이 음수일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계산 안 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4 그죠? 그리고 탄젠트의 덧셈 정의는 기본적으로 코사인의 덧셈 정의가 사인의 덧셈 정의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이 코사인이고 이 아래쪽이 사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코사인이 음수고 사인이 양수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마 코사인 음일 것 같은데 여기서 그래도 좀 애매하니까 식으로 한번 해보죠. 식으로 하는 거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네요. 자, 코사인 2x를 어떻게 고친다고요? 대각으로. 예. 이렇게요. 맞죠? 근데 이걸 탄젠트하고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시컨트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얘를 시컨트 제곱 x 분의 2 마이너스 이렇게 고치죠. 그럼 시컨트 제곱 x는 제곱관계에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 분의 2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탄젠트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오잖아요. 처음 예상했다시피 코사인의 값이 이미 나오네요. 맞죠? 그 다음에 사인 2x는 단순히 둘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5분의 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죠? 식으로 하는 것도 크게 안 불편하시면 식으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왜냐면 그 어떤 부호의 위치에 대한 고민이 없잖아 이거는. 그죠? 이게 좀 편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뭐 이런 건 쉬운 거고요. sin EX 구하려면 뭐가 하면 되겠냐?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왜냐면 sin EX가 2sin X, 코사인 X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sin EX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의 양변을 제곱하면 이게 나올 텐데 얘 더하기 얘가 이미 1이고요. 얘, 죄송합니다. 얘가 가운데 있는 애가 sin EX예요. 해당하죠? 그래서 sin EX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맞죠? 탄젠트 EX는요? 탄젠트를 직접 구하거나 아니면 사인이 있으니까 코사인을 구해도 될 것 같죠? 맞아요? 예. 근데 사인 EX가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 EX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코사인 제곱 EX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EX잖아요? 저게 16분의 9니까 이게 아마 16분의 7 나옵니까? 맞죠? 여기서 EX의 범위는 딱히 주어져 있는 바는 없기 때문에 양이 둘 다 가능하고요. 그럼 코사인 EX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맞죠? 그 말은 탄젠트 EX라는 놈은 코사인과 사인의 곱이라고 했죠? 예, 둘이 바꾸시면
이거 뭐 굳이 이렇게 안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맞아요? 7분의 3 루트 7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사인 3x 마이너스 코사인 3x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요? 300학 생각납니까? 300학 외운 학생 있어요? 근데 300학 문제를 못 내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낼 수 있어요. 왜 낼 수 있죠? 어제 우리가 300학 공식 증명해봤죠? 어차피 뭘로 처리할 수 있어요? 2x 플러스 x로 처리할 수 있죠. 근데 2x는 100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0학을 안 외우면 그만큼 그냥 여러분이 불편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300학을 외워두시는 게 더 편안하겠고요. 근데 제가 보면 그럼 400학도 낼 수 있지 않느냐? 잘 안 되더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300학 공정 드물게 나와요. 그냥 좀 외우고 계시고 제가 300학 공식 어제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사인은 일사분면에서 증가함수라서 계수도 증가하고 차수도 증가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3사인 x 마이너스 4사인 세제곱 x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3, 4순으로 증가한다라는 거하고 가운데 연결된 부호는 마이너스다. 차수는 1, 3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고 이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뒤집으면 코사인의 300각이 나오거든요. 그럼 코사인의 300각은 4 코사인 세제곱 x 마이너스 3 코사인 x 이렇게 되거든요. 약간 대칭 구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잘 외우면 나머지 외워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2분의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가 얼마인지 이미 나왔죠. 사인 2x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는 마이너스 8분의 3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시면 2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하셔가지고 계산만 하시면 답은 나올 겁니다. 계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300학을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은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5번 문제는 별표 하나 쳐놓을래요? 이게요 이제 좀 쉽게 제시한 거고요. 학교 시험에서 뭐만 나오냐면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안 나와요. 그냥 사인 18도 구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이거 없이 나온다고 사인 18, 이거 힌트예요. 알겠죠? 무슨 말이야? 18도를 5배 하면 뭐다? 90도 2분의 8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 사인 18도가 계산이 가능한 거라서 이거는 굳이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인과 코사인이 같다는 게 뭐예요? 역학관계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합이 2분의 8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18도의 5배가 어차피 2분의 8이기 때문에 저 조건은 제시하지 않아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제시하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사인 18도를 구하라고 하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걸 그냥 기억하세요. 사인 18도는 물어볼 수 있다. 5배가 몇 도이기 때문에? 90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이것도 지금 보시면 결국 사인 300각을 쓰는 게 훨씬 계산이 편하겠죠. 예, 사인 300각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3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 식을 스스로 생각해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시가 안 돼 있으면 18도만 보고도 사인 3세타는 코사인 2세타다 이렇게 쓰고 시작해야 한다고. 알겠죠? 예. 마이너스 4사인 세제곱 세타. 사인으로 맞춰주는 게 좋겠죠. 사인의 300각이 사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일종의 삼각방정식이 되고요. 삼각방정식 풀이하는 거는 수원에서 했죠. 근데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 사인 세타를 3차함수에 합성한 합성함수로 만든 방정식이죠. 네,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형태 아니고요. 1 넣어보시면 0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사인 18도의 값이 1이 아닌 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죠? 0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예, 그럼 0이 된다고 하면 얘가 0이 돼야 되고요. 그럼 사인 세타의 값은 근해 공식으로 풀어내셔야겠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의 값은 반드시 사인 18도니까 사인 세타의 값은 양수여야 되죠. 그 공식 쓰실 때 이거밖에 안 되겠네요. 맞아요? 최종적으로 그냥 뭐 사인 18도라는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뭐 귀찮은 학생들 그냥 외워두셔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자주 나오진 않아요. 15도처럼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죠? 어떤 시험에서는 사인 18도가 뭐냐? 라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볼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탄젠트 세타의 값이 제시되어 있을 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반각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죠? 제가 반각 공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었죠. 무슨 얘기 했었죠?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맞아요?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무슨 말이에요? 코사인 값만 알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반각의 제곱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알고 싶고 탄젠트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 탄젠트를 이용해서 뭘 얻어야 돼요? 코사인을 얻어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정의를 얻어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3보면 이 위치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3, 3분 각이에요. 그죠?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4라는 얘기죠? 그럼 동경의 길이가 5죠? 그럼 코사인은요?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하고 이거 두 개 결합하시면 여기에서 바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은 삼각함수의 정의가 지금 입력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라는 놈이 이거 공식을 되도록이면 제가 쓰는 방향으로 할게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대입하시면 5분의 4 나오고요.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놈은 5분의 1 나올 거고요.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 여보 이미 다 나온 거나 다름없죠.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2분의 세타의 범위를 추적할 수 있죠. 2분의 세타의 범위는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이까지니까 여전히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인 2분의 세타는 놈은 저거에 무엇을 음의 제곱근을 선택해야 됩니까? 2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아니다, 3, 4분면 아니구나. 2, 4분면이군요.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니까. 그럼 사인 2분의 세타는 양의 제곱근을 선택해야 되니까 루트 5분의 2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코사인 2분의 세타는 음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를 택하면 되겠고요. 탄젠트의 부호는 당연히 음수겠죠. 사인 코사인 다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7번 문제는요. 곱을 합차로 고치는 공식과 합차를 곱으로 고치는 공식을 훈련하는 문제인데 여러분에게 유의미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풀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냥 공식만 기억해줘도 제가 감사합니다. 알겠죠? 네. 진짜 활용 잘 못하시더라도 네. 넘어가고요. 8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사이즈가 2x로 대동단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가 사인 2x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하나랑 코사인 제곱 하나는 뭘로? 1로 만들면 이 코사인 제곱 x가 남는데 마이너스에 붙여주면 코사인 2x 되는 거죠. 맞아요? 뭐 접근 방식은 뭐 이거를 배각을 선호하는 친구도 있고 반각을 선호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저는 배각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보고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를 떠올리고 얘를 보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를 떠올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뭘 더 선호하냐면 일단 fx의 가운데 향을 보고요. 얘를 보고 사인 2x를 떠올렸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하고 이거 하나가 더해져서 1이 된다라는 거 알겠어요. 맞죠? 그러면 이 코사인 제곱 x가 남을 건데 마이너스 1 붙여주고 플러스 1 더해주면 원래식하고 같은 거잖아요. 근데 얘가 코사인 2x인 거죠. 맞죠? 그래서 약간 저는 배각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입맛대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똑같은 공식이니까요. 이렇게 얻어지겠습니다. 맞죠?
합성하는 거 기억납니까? 나연아, 네? 합성식 좀 불러봐. 머리가 쓰기가 귀찮구나. 루트 2 사인 EX 플러스 0이요. 자식아. 탄젠트 알파가 지금 1분의 1이죠. 1분의 1은 뭐 4분의 파이잖아요. 네. 특수각인 경우에는 그냥 4분의 파이라고 쓰시면 된다 그랬어요. 맞죠? 그리고 이게 특수한 경우가 의미가 더 확 와닿는데 이걸 실제 덧셈정에 전개해보면 이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덧셈정의 역연산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삼각함수 합성.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그럼 최대값은 2 플러스 루트 2일 거고요. 최소값은 2 마이너스 루트 1일 거고 주기가 변화가 있네요. x의 계수가 2니까요. 주기는 파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쉬운 문제들은 합성해서 최대 최소만 물어봐요. 근데 약간 난도가 있는 문제들은 뭘 물어보냐면 이 합성식에서 최대 혹은 최소가 될 때 독립변수의 값, 즉 x가 얼마일 때 최대 혹은 최소가 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걸 묻는 문제가 지금 뭐냐면 2번인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근데 이게 지금 x의 범위가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예,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x의 범위 자체가 0부터 2파이까지 2분의 파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얘의 동경식은 뭐냐면 2x 플러스 4분의 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x 플러스 4분의 파이의 범위를 추적하면 4분의 17파이 맞나요? 그죠? 4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최대가 된다는 것은 사인 값이 결국은 1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인을 1이 되게 하는 2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이 범주 내에서 몇 개 존재합니까? 2개 존재하는 것 같아요. 2분의 파이도 되고 2분의 5파이도 돼요. 맞아요? 맞죠? 근데 2분의 9파이는 안 되죠. 4분의 18파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사인 2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1일 때 2x 플러스 4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가능하고 2분의 5파이 가능해요. 그죠? 근데 2분의 9파이는 안됩니다. 4분의 18파이니까.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면 x는 뭐가 되냐면 8분의 파이하고 8분의 9파이가 나오는 거죠. 즉 x가 8분의 파이일 때하고 8분의 9파이일 때 얘가 최대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최소가 되려면 sin 2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얼마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그죠? 그럼 2x 플러스 4분의 파이는 뭐가 가능하죠? 2분의 3파이 되죠? 2분의 7파이 되죠? 더 이상 안 되겠네요. 그죠? 네. 이걸 풀어주시면 x는 8분의 5파이하고 8분의 13파이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합성의 결과 최대 혹은 최소가 언제 되냐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늘 하던 얘기죠. 네. 다른 함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최대값 최소값만 물어보다가 조금 난이도 올리면 언제 최대냐 언제 최소냐 혹은 최대나 최소가 가능하긴 하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것들 일반적인 겁니다. 삼각함수라서 특별한 건 아닙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실수 xy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을 만족할 때 이 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즉 단위원 위의 점일 때 이 말은 x를 코사인 세타로 해석할 수 있고 y를 사인 세타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맞죠? 네. 단위원 위의 한 점의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x는 코사인 세타구나 y는 사인 세타구나 이런 반응이 좀 와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4x 플러스 3y 되는 건 결국은 4 코사인 세타 플러스 3 사인 세타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우연찮게 코사인을 앞에 쓰게 됐으니까 코사인으로 합성 시도해보자. 알겠죠? 그러면 4 제곱하고 3 제곱해서 더해서 양의 제곱근 씌우면 5절 5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고요. 이때 탄젠트 알파가 얼마입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타당합니까? 맞죠? 예,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5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세타의 제한 변형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최대는 무조건 가능할 겁니다. 됐죠? 됐죠? 네. 그다음에 문제 2번이요. 이거 아주 유명한 문제인데 너네 이 문제 본 적 있냐? 처음 보냐? 이 문제 본 적 있을걸요? 이거 똑같이 나와 있고요. 이거 연결해서 이게 고1 문제로 나오거든요. 기억나요? 고1에서 풀면 완전 그 자식 풀어야 돼. 막 판별식 이용해서 완전 그 자식 풀어야 되는데 실제로 숫자까지 똑같아요. 소름 끼쳐요 진짜. 이 문제하고 숫자까지 똑같습니다. 예. 그냥 고2, 고3에 있는 문제를 고1에 갖다 놓고 야 고1 과정으로 풀어봐. 거의 이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고1 과정으로 풀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풀면 훨씬 쉽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주어진 식을 전개해보면 10x의 제곱 플러스 8y의 제곱 플러스 16xy가 돼요. 근데 어차피 8x의 제곱 더하기 8y의 제곱은 뭐가 될 거예요? 1이 될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2x의 제곱이 남는데 왠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왠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x는 코사인이에요.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있으면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있어야 코사인 2세타가 되겠죠. 맞아요? 네. 얘는요 8 곱하기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보이면 8 사인 2세타가 되겠죠. 맞아? 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를 2 코사인 2세타 더하기 8 사인 2세타 더하기 9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코사인이 앞에 나왔으니까 코사인 합성해 봅시다. 루트 65 곱하기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9일 거고요. 이때 탄젠트 베타는 1분의 8이다. 1분의 8이면 그냥 8이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루트 65 플러스 9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65 플러스 9 이랬거든요. 그래서 답도 똑같아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18 이렇게. 이제 이걸 고1 과정에서 풀면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여기까지 만드는 건 똑같은데요. 뭐 이거 굳이 쓰지 않겠죠 이제. 네. 굳이 안 쓰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거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한 문제마다 2차 형태로 고치고 싶은데 쉽지가 않죠. 얘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뭐 식을 y제곱으로 나눠가지고 y분의 x를 변수로 보고 이게 실수니까 판별식을 써가지고 구하는데 이제 여러분한테 필요 없는 풀이죠. 왜? 삼각함수 이용하시면 되니까요. 알겠죠? 네. 다 했나요? 그렇군요.